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한 어떤 경우에도 침묵을 지켜야 하는 6가지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말이 진실이더라도 상처가 될 것 같다면 먼저 침묵하라. 침묵해야 하는 경우는 내가 뱉는 말이 남들에게 유용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때이다. 물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드문 경우이다. 먼저 침묵한 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면서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에게 유용한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지를 판단해라. 아무리 유용한 말이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이거늘 유용하지 않다면 그 말은 상대방뿐만이 아닌 나에게도 상처로 돌아오는 법이다. 이 관계가 친구 관계일수록 더더욱 침묵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낯선 사람의 100마디의 모략보다도 친구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뱉은 말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고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친한 사람에게 들은 한 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된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 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임을 명심하라. 두 번째,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하게 듣지 않을 때는 침묵하라.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도움이 되고 인생의 보물 같은 조언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입이 아파가며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내 말을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은 그 사람 외에도 무수히 많고 많다. 상대방에게 헛된 기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도 좋아하겠지 라고 얘기했다가 시큰둥한 대답에 실망한 적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라는 것을. 세 번째, 판단력이 흐려질 때는 침묵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을 명확하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마도 피곤하거나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현재 분노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일 것이다.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침묵을 지켜 나의 생각이 성숙할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법이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화가 나고 당황했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여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무심코 뱉은 말은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 딱히 할 말이 없는데도 그저 떠벌리고 싶을 때는 침묵하라.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수시로 떠벌리는 경우가 많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했다. 굳이 할 얘기가 없거든 억지로 얘기하지 말고 침묵하라. 침묵하고 남의 얘기에 귀 기울여라.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두 개 눈이 두 개인 까닭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더 잘 보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입보다 귀를 상속에 앉혀라. 인간은 그 입을 잘못 놀려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잘 들었기에 망한 적은 없다. 남들에게 무뚝 좋게 지라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신을 주장하는 법이고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 것이다. 옛날부터 위인들이 수다를 경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는 입이 하나, 눈과 귀가 둘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다. 침묵은 거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비밀을 알았거든 침묵하라.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을 때 입이 근질거리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다. 누군가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곧 목소리를 높이고 싶게 만든다. 하지만 이럴수록 침묵해야만 한다. 그 충동을 억제하고 대신 반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누군가 남의 비밀을 얘기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이 이득이 된 적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리거나 남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입과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말이나 음성은 인간의 제2의 얼굴이라고 한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지 말고 입을 닫아라.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생각하라. 여섯 번째, 그 얘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긴가민가 할 때는 침묵하라. 물론 우리는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추측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손해로 돌아올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바로 그렇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건강 문제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다. 이런 주제는 건강한 상대방도 건강을 걱정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재산적으로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아무렇게나 뱉은 소문은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소문으로 인해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결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이롭다. 검증되지 않은 얘기는 그저 가십거리일 뿐 결코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